제가 이른바 새벽 배송으로 이 책을 받았습니다. 고쳐 쓰는 마음이고요. 제목은 저자는 이윤주, 부제는 어떤 우울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입니다. 출판사는 있다고요. 저자가 이윤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책 등에 이윤주 산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문이라는 게 작가 스스로 이 책에 쓰인 글을 규정하는 일종의 장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한 3분의 2 정도 읽었는데 다 읽지 않아서 이제 확실히 뭐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지금 본인이 여기 썼잖아요. 부제에 어떤 우울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인데 일종의 그 뭐랄까요. 글쓰기 치료에 견본이 되는 책이 아닌가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가져와 봤는데 제가 이거 버리지 않고 두고 있는데 저도 2019년에 이거 제가 이제 정신의학과 가가지고 받아온 약이거든요. 먹지는 않았어요. 일주일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울장애라 하잖아요. 우울장애 전 단계로 적응장애 이런 표현을 쓰던데 정이 힘드시면 한번 드셔보시고 일주일치 드셔보시고 와라 했는데 먹지 않고 이렇게 째려보는 거죠. 째려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 2019년도에 그 정신과를 찾았던 그 무렵에, 그 무렵에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좋았거든요. 아이도 건강했고, 진짜 아이도 너무 건강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저도 몇 살이라도 더 젊었고, 당연히 더 건강했고,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때 왜 그렇게 힘들었나 생각해보니까 아이가 이제 건강하고 잘 자라고 있으니까 더 잘 자라야 되는 거죠. 단원평가도 만점 받아야 되고, 얘는 사회를 싫어하는데 사회도 잘해야 되고,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무렵이면 2학년이었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뭘 더 잘해야 되고, 친구들하고도 더 잘 지내야 되고, 이제 뭐 축구 같은 거 조금씩 하는데 이것도 더 잘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욕심이 더 많은 거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이거 지금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지금 교수가 돼야 되는데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소설 공모 같은 거 이제 하니까 당연히 이번에는 문학상을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없어졌죠. 그게 뭐 때문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 책과 크게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관점에서 읽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우울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 저자가 말하는 우울은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우울과는 차원이 아주 다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두어 번 정도 입원 퇴원을 반복할 정도로 증상이 심했으니까 이건 이제 그 주요 우울장애, 주요 불안장애 라고 하는 의학적 진단명에 이제 부합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약을 꽤 많은 약들이 그렇듯이 한번 복용하면은 뭐 얼마간 장기간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쭉 복용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약도 복용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입원 치료까지 할 정도니까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 이제 싶은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거를 쓴 것 같습니다. 아주 심할 때는 못 쓰고요. 당연히 글을 읽어봐도 글 쓰는 건 고사하고 아예 책을 읽는 것도 불가능하고 몸을 씻는 거라든지 뭐 청소를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마트에 뭐 사러 가는 거라든지 하는 아주 기본적인 활동조차도 하지 않게 되면은 그거는 질환이라고 하지 않죠. 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의학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약물 치료라든지 입원 치료라든지 그런 도움을 받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글쓰기를 통해서 극복한다라는 입장에서 이 책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제 또 하나는 순전히 글쓰기의 입장인 거죠. 순전히 글쓰기. 그건 이제 여기 부제가 말해주는 산문인데요. 이런 산문, 우리말로는 이제 산문인데 여기 보면은 저자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당신은 무슨 글을 쓰느냐, 뭐 학술 논문 같은 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냥 수필을 씁니다라고 여기 얘기가 나와요. 그 점 보시는 분하고 이제 사주 이런 거 보시는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수필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산문 혹은 이제 수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짧게 찍은 게 있는데 책을 올렸어요. 지금 자본 옆에 있는데 저쪽으로 더 가야지. 저기 위에 있는데 자본 옆에 아무튼 있는데 한 칸 더 위에 있겠군요. 있는데 그
에세, 몽테뉴의 에세에서 제가 얘기를 했듯이 에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말로 옮길 때 수필 혹은 이제 산문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이제 그런데 약간은 때로는 칼럼도 비슷한 형식의 이제 어떤 비슷한 느낌의 글로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요. 글이라는 게 되게 모호해가지고 소설이라고 이제 장르라는 게 소설이라는 큰 장르 속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글들이 들어가잖아요. 비슷하게 이제 그 에세이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말로 산문이라 수필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양상의 글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산문은 굉장히 사적이고 내밀한 어떤 글쓰기. 그래서 사실 일기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지라는 조금 생각이 드는, 물론 일기보다는 많이 나갔죠. 왜냐하면 공개된 글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이라는 건 이미 공개되는 순간 단 한 명이라도 어쨌거나 독자를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일기장하고는 그래서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글을 내가 일기를 쓰는데 블로그에다가 하지만 그 블로그는 공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든 무슨 똥개라도 와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공개된 어떤 글을 쓴다 하면은 그것이 일기일지라도 당연히 이제 독자를 염두에 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에 보면은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하튼 이제 그 점을 감안한다면 약간 공개된 일기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제돼 있고 그런 과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내밀한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 뒤에 추천사를 누가 썼냐면 안희연인데요. 저 이 사람 시집 갖고 있어요.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인가 그거 이 사람 시집이었던 것 같은데 재미있게 잘 읽었고요. 여기 이제 추천사를 썼던데 원고를 읽으면서 두 가지 면에서 크게 놀랐다고. 그거는 이제 작가가 이토록 솔직해도 되는 걸까 싶게 내밀한 얘기를 꺼내면서 극도로 정확한 관점에서 자기 문제의 핵심을 이제 짚어내고 있다라는 거였는데 저도 요 일본에 굉장히 사실 놀랐는데 이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가감 없이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 작가가 의도한 건 무엇일까? 의도? 글쓰기에 꼭 의도가 있어야 되나? 이건 제가 이런 말을 왜 했죠? 자, 그래서 이건 어떤 의도가 있어서 글을 쓴다라기보다는 글쓰기가 먼저인 거죠. 자기의 어떤 내적인 욕구에 의해서 글을 쓰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기를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울질환과 관련하여 특히나 나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핵심을 짚어가는 거죠. 짚어가면서 바라건대 이제 본인에게 바랐겠죠. 바라건대 어떤 해결책까지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모색을 해보는 과정. 그게 이제 여기 고스란히 담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서적인, 심리적인, 때론 육체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 방편으로서의 글쓰기, 이른바 글쓰기 치료로서의 이런 책.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산문의 우리가 외연을 얼마나 확장할 것인가. 이런 것도 어떤 에세이의 범주에서 우리가 다뤄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거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책을 딱 펼쳐보면요. 이제 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부로 해가지고 구성을 나눴는데 제가 지금 거의 한 3부 정도에서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건데 사실 부를 4개로 나눴지만 저자는 어떠한 것을 염두에 두고 나눴겠지만 하다못해 시기라도 나눴겠지만 독자의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펼쳐서 읽기에는 이 구성이 확 이렇게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1부는 이런 글, 2부는 이런 글, 3부는 이런 글이구나 라는 게 확 들어오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에세이라는 거는 그런 점에서도 조금 편안한 장르이기 때문에 소설이라면 이제 구성이나 이 구조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거지만은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서문을 펼치면은 누가 이 책을 읽게 될까 상상해봤다. 자주 긴장하는 사람, 실수에 예민한 사람, 걷다가 한눈 파는 사람, 거북목 증후군이 있는 사람, 목소리가 작아서 싸움에 지는 사람, 밤에 자다가 깨는 사람. 자, 여기까지. 왜냐면 제가 밤에 자다가 자주 깨는 사람이거든요. 화장실도 자주 가고. 그래서 이제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병원 가서 검사도 받아봤지만 이런 걸 시민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나쁘지 않고요. 왜냐면 또 자면 되니까. 대신에 뭡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자야 돼요. 그래서 많이 자는 사람. 그리고 일찍 누워가지고 늦게 일어나는 이제 그런 생활 리듬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뭔가 하나는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열을 하고
여기 이제 작품, 이 책의 이제 주제하고 맞닿아 있는 건데요. 세상에서 가장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을 많이 쓰는 사람, 많이 쓴 만큼 자주 해지는 사람, 해진 만큼 고쳐 써야 하는 사람. 여기 제목이 고쳐 쓰는 사람이잖아요. 아, 고쳐 쓰는 마음, 고쳐 쓰는 마음인데 저는 사실 이 고쳐 쓰다라는 표현이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특히나 이게 마음에 붙으니까 뭔가 굉장히 너무 불편해지는 게 뭔가를 고친다는 거는 뭔가가 심각하게 되게 고장이 나고 망가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말에서 고쳐 쓰다를 이렇게 쓸 때는 여기 썼더라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에 나는 영원히 동의하지 않는다. 위에는 물론 마음은 또 해지리라 또 고치면 된다 좀 수고하면 된다라고 이제 했는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제 이건 안 좋은 맥락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마음이 해졌으면은 힘들어졌으면은 좀 고쳐 가지고 다시 쓰면 된다 다시 좀 수고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저자가 쓰고 있습니다. 이 어떤 맥락에서 이제 썼는지는 알 것 같은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고쳐 쓴다는 거는 뭔가가 망가지고 고장이 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건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리.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이니까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고쳐 쓴다기보다는 고쳐 쓴다기보다는 좀 다독다독 토닥토닥 이렇게 이제 해주면서 내 마음과 함께 그냥 계속 간다. 마음만 그런가요? 어디? 몸도 그렇죠. 몸이야말로 진짜 토닥토닥 계속 달래주면서 죽을 때까지 이제 이 몸을 이렇게 갖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몸이 없으면 마음도 없는 거고 나도 아예 없어지는 거니까 진짜 아이가 어느 날 물은 대로 그 몸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냐고. 우리가 몸을 진짜 섬겨야 되는 그런 이제 나이가 된 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시작이 딱 그 제가 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가 그냥 하는 마음이고요. 첫 글이 40 멈춤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저자가 83년생인가 이제 이렇던데 아마 이제 40에 쓴 거죠. 40을 앞두거나 뭐 전후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그때 이제 뭔가 되게 힘들어졌나 봐요. 봄꽃이 지고 더위가 찾아올 무렵 중증 우울 에피소드가 시작됐다. 모든 것, 그야말로 모든 것이 멈추었다. 다니던 직장, 가꾸었던 관계, 반복되던 일상, 계획한 일들, 누리고 느끼던 감정들, 생을 떠받치는 크고 작은 의지 전부가 걸려 넘어지다라는 표현은 그럴 때 쓰는 것임을 경험했다. 40대의 문턱에 나는 완전히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썼는데 이런 느낌을 불행중 다행으로 저는 겪어보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근데 이 어떤 나이의 문턱에서 특히 10대, 20대, 30대 이 꺾어지는 지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떤 당혹감을 맛보는 거는 누구나 다 일정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경험을 하는 것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30대가 딱 30이 굉장히 넘어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당혹스러운 어떤 느낌을 주는 나이. 왜냐하면 학위를 받고 딱 돌아왔을 때 만 29세였거든요. 박사학위 받고 왔을 때 딱 30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학생이 아니고 어떤 다른 사회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중압감이 너무너무 컸고 그 학생증 하나로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었는데 기숙사에 살 수 있고 말이죠. 어디 가든지 다 할인받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인인데 월 수입은 서울대 강의 2개 하니까 첫 월급이 84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2004년도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원룸 방값이 보증금 포함해서 28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내고 나니까 한 50만 원 정도 남는 걸로 살아야 돼. 근데 나는 되게 공부도 열심히 했고 지금까지 심지어 박사학위 소지자에 다만 내가 가난한 부모를 만났다 뿐이지. 그래서 그때 굉장히 여러모로 이제 힘들었고 그 다음에 그게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분하고는 다르겠지만 네,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는 어떤 욕심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박사학위도 받고 뭐 하고 했으면은 뭔가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보상은커녕 이런 것들이죠. 오면 말이지 자리를 다 마련해주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제발 좀 교수 좀 해주십시오. 라든가 제발 좀 신작 장편을 써주세요. 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웃긴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 이상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자 삐져가지고 무슨 중이병
청소년도 아니고 뒹굴뒹굴 하면서 혹은 이제 저 지하로부터의 수기의 지하인이죠. 뒤집어 누워가지고 세상이 왜 이래. 전부 다 저기야. 이러고 있는 건 거거든요. 근데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그 사람이 성장한다는 거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다. 지금 내 시야가 어두울 뿐이지 내 시야 바깥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충분히 존중해줄 줄 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여러저러 가능성들을 생각하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닌데 오히려 반대이기가 쉬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기록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마흔에 이제 되게 힘들었던 얘기를 하고 일종의 치유의 방식이라든가 그런 게 일단 아침에 일어나는 거. 그래서 그 김영민의 칼럼이 또 생각나는 대목이었고요. 왜냐하면 우울증의 한복판에서는 아침이 제일 두려웠다고. 하루를 무엇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습관으로 들이는 게 아침에 사과를 먹는 거대요. 아주 이거는 뭐 너무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굿윌 헌팅 이제 최근에 그 봤던 저도 그 맷 데이먼에 빠져가지고 지금 골라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듀얼도 봤었고요. 라스트 듀얼도 이제 봤었고, 네. 아무튼 이제 여기에 그 It's not your fault.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나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네 잘못이 아닌 거지. 기록이 왜냐하면 이제 병원에 가서 느끼는 어떤 연대감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쓴 대로 우리가 다른 데 가서는 다른 물론 어디서나 느끼죠. 치과를 가면 저 사람도 이가 아파서 왔구나. 뭐 안병동을 가면 저 사람도 암에 걸렸구나. 다 서로 이제 연대를 느낄 건데요. 특히 정신과는 그게 이제 더 심하다는 건데 되게 신기한 게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는 건데 이상하게 언젠가부터 병원이 아픈 사람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가는 걸로 특히 이제 정신과는 근데 그 소설가 김영하도 그 말 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 중에 정말로 뭔가 잘못을 한 사람은 잘 없다고. 진짜 잘못한 사람은 정신과 안 가거든요. 그것도 되게 이제 아이러니인데 여기 이제 그거를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 난 지금 아픈 거지. 내가 이제 잘못한 게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요. 약간 곁다리로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요즘은 육체적인 질환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 위장암에 걸렸다, 위장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병이잖아요. 근데 너 술 많이 마셨지? 너 뭐 커피 많이 마셨지? 너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지? 거 봐. 너 그렇게 건강 관리할 때 그런 식으로 할 때 너 알아봤어. 네가 먹는 음식 식단은 전부 고속노화네. 너도 그 정의원 교수 좀 채널 들으면서 너도 저속노화 좀 해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겪는 불행이 이제 이 경우는 질환인데 꼭 무슨 원인이 있어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몰아가는 이 사회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표적이 되기 쉬운 게 바로 이제 정신질환인 것이죠. 그거를 이제 잘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글을 쓰는 중간중간에 이 책의 특징인데, 다른 문화 콘텐츠가 들어갑니다. 이제 예컨대 이것도 이제 다 우울이나 자살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로맨가리 소설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벽. 이게 이제 새해를 앞둔 새해를 앞둔 날에 한 청년이 자살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외롭고 그랬는 건데 이 청년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옆에 있는 아가씨를 사랑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날 밤에 그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제 사랑을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든 거죠. 그런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청년의 외로움을 되게 극에 달하게 해서 청년이 결국 이제 자살을 했는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로맨가리가 이런 소설 좀 써요. 그죠? 잘 쓰죠. 아이러니한 거는 그 다음날 보니까 옆방의 아가씨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면서 교성을 지른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살하려고 비소를 먹고 괴로워갖고 신음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벽을 허물고 그냥 둘이 진심을 전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아이러니 이런 거 이제 잠시 요약해서 본인의 이야기하고 좀 섞어서 또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녁 노을에 대한 어떤 탐닉, 감동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 부분 좋아하는데 빅터 프랭클의 그 죽음의 수용소 있거든요. 일하다가 그 석양빛 보는 장면요. 아우슈비츠에서. 그래서 그거를 인용을 하셨던데 사람들이 감동하는 모멘트는 좀 다 비슷하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힘들 때 그래도 힘내요. 힘이 없어갖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 힘을 내라는 말이 무례한가. 그래도 이 말을 싫어할 수가 없다. 그쵸. 그래도 힘을 내야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글들.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갔었나 봐요. 교토인데요. 저는 교토를 아마 살아생전에 못 갈 것 같고요. 차라리 그 미시마 유키오의 금극사를 한번 읽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청수사 얘기를 하는데, 그 김영민 칼럼에도 교토 가가지고 김승옥의 무진기행풍으로 해갖고 쓴 글이 있는데, 이제 여기 그 교토 가가지고 이제 쓴 얘기라든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 좋죠. 어차피 걸으려고 하는 게 여행이니까 일부러 교통수단을 구하지 않고 걸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편집자로 일을 했었나 봐요. 그런 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강의, 특강 같은 거 조금 다니시는 모양인데, 작가님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다. 그래서 이제 글쓰기에서의 목표냐 아니면 인생에서의 목표를 묻냐 했더니 인생에서의 목표래요. 이게 뭐지? 네.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세운다. 처맞기 전까지는 해가지고 저도 이 말 좋아하는데 그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의 말을 이제 인용을 하고요. 사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계획이라는 게 인생 전반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고, 여기 이제 의사가 큰일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작은 거부터 청소를 해봐라. 뭐 책상부터 이렇게 좀 닦고, 그 다음에 이제 방을 닦고, 뭐 옆방도 닦고, 이런 식으로 작은 거 하나하나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평론가, 영화평론가 이동진의 그 블로그 타이틀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좋아요.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왜냐하면 그 이동진도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아무리 훌륭하고 의지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목적 지향적이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이동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외부의 큰 영향력 있죠. 그런 거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계획을 아무리 쫀쫀하게 세워도 그냥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뭐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계획을 탁탁탁 해가면 되거든요. 그냥 하루만 하면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오늘 이제 번역을 뭐 몇 쪽을 채우고 혹은 얼마간의 책을 읽고 또 난 밥을 지금 해줘야 되니까 밥을 해주고 이런 것들요. 또 아프면 조금 쉬어야 되고, 그거를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이참에 또 푹 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네, 정신 건강에 좋겠죠. 그게 또 몸 건강에도 좋을 것이고, 그런 것들요. 그리고 이제, 글쎄, 이 작가가 들으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제일 재밌는 부분은 117쪽에 서로 모르는 할머니 두 분의 대화였는데, 이게 지하철에서 들은 거란 말이에요. 지하철 맞죠? 왜냐면 어떤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지하철 역 물었거든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인데 이것도 이제 다 외우시기 힘드니까는 다음 역이 어디냐고, 어디가 디지털 역이냐고 이제 물으시는 건데, 여기 할머니 읽어 드릴게요. 지금 대뜸 말해요. 할머니들은. 애들도 그렇잖아요. 왜 나이 들수록 이렇게 되나 보나 싶은데, 자, 볼터치도 하시고 젊으시네. 그랬더니 반색을 이제 표하면서 젊어 보여요? 고우셔 아주. 몇 살로 보여요? 72. 여든이에요. 호호. 젊으시네. 고생을 안 해서 그래요. 바깥 양반이 속 안 썩이고 잘해주고 그래도 젊으시고 뭐 생전 속 안 썩혔지. 아유 나 내려야 되는데. 에이구 가셔야 되네. 그러고 이제 그냥 끝나는 대화인 거예요. 이런 식의 스침들 좋죠. 이런 식의 스침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에는 경장편 제목에 다시 스침들이라는 제목을 붙였었는데요. 이런 식의 이제 스침들 좋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숏컷이죠. 숏컷을 이렇게 이제 그 메모를 해두는데, 아마 이 작가가 이제 픽션, 여기 책에도 픽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던데, 픽션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서 다른 식의 어떤 글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구조화된.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이런 식의 산문과 픽션은 굉장히 다르구나. 그러니까 쓰면서도 저도 느끼지만 이것저것 다 써보잖아요. 제가 쓰고는 있잖아요. 잘 못 써서 그렇지. 굉장히 구조화되는 거거든요. 픽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작가가 자전적인 얘기를 쓴 것 같지만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소재인 거고요. 굉장히 구조화된 그런 이제 이야기가, 구조화된 텍스트가 픽션인 것이라 참 쓰기 힘든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더 복잡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좋아하는 소설인가 봐요.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소설 책 읽어주는 남자, 이거를 조금 또 요약을 하고, 영화도 이제 나오죠. 케이트 윈슬렛이 나오는 그 영화인데 저도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고, 자기가 문맹이라는 걸 밝히기 싫어가지고 문맹이라는 걸 밝히기 싫어가지고 이제 끝까지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자살하게 되는데, 그것까지 붙여서 읽으면은 이제 드는 생각이, 네가 문맹이어서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너는 뭡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약간 이제 이런 작가적 그런 메시지로 읽었어요. 그리고 그 책 읽어주는 남자, 우리 그 영화로 개봉할 때는 리던가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청소년 그 남자 말고요, 중년 남자로 나온 배우가 랄프 파인즈인데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얘기를 쓰면서 어떤 또 문화 콘텐츠를 같이 엮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확 몰입해서 읽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타산지석 내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 타산지석 반면교사라 하면 저도 에세이를 쓰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 더러 링크해 놓는 그 프리미엄 콘텐츠에 보면은 픽션과 에세이라는 범주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에세이에 이러저러한 잡글을 썼었고요. 좀 쓰고 싶고요, 계속. 지금 형편이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범주로 세계문학이라고, 거기는 이제 주로 리뷰, 서평, 이제 그런 거가 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서들 읽고 쓰는 이제 그런 메모, 진짜 그야말로 메모도 있는 거고요.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에세이를 쓰고 싶은데, 보다 조금 더 이렇게 정돈된 에세이로 가려면은 이거보다는 좀 더 태고를 거쳐야 되지 않나 하는 지금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고라는 거는 별게 아니라 네, 뭐 문장 고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거를 여기다 넣을지 말지, 그러니까 뺄지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사실 번역도 그 작업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문장을 통째로 덜어내는 일은 물론 없죠. 근데 이제 이 접속사를 여기다 쓸지 말지, 그 다음에 대명사는 거진다 빼면은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나와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 다음에 접속사도 그 각종 그 조사 같은 거를 활용하면은 우리말에서는 접속사도 빼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사실 태고라는 거는 원고를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번역 원고도. 그 점에서 볼 때 이제 에세이라고 해도 요거보다는 조금 더 정돈된, 그러니까 너무 좀 사적이거나 맥락에서 조금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것들은 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어떤 그 여기 우울 질환을 치료하는 반편으로서의 글쓰기, 그 다음에 이제 산문이라는 장르의 외연의 확장,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책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이제 책이 언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우울증과 관련해서 제가 이 책을 왜 샀죠? 근데 제가 이걸 읽었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요건 읽었더라고요. 처칠의 검은 개랑 카프카의 쥐는 읽었더라고요. 처칠과 카프카만. 근데 그거 말고도 오셀로도 분석을 하고, 또 뭐가 있더라, 융 이야기도 나오고요. 뉴튼이 나오네요. 네, 뉴튼도 나오고요. 프로이트 나오고요. 골딩의 신비, 뭐 이런 거, 스키너의 실험 심리학,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밖에 뭐 뭔진 잘 모르겠는 목차만 봐가지고는 읽어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네, 모비디 커피에서 읽었네요. 네. 날짜는 지워져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네요. 영수증, 커피 영수증 싹 다 지워졌는데 모비디 커피는 없어지고. 자, 아무튼 이 처칠의 검은 개는 뭐냐면, 처칠이 우리가 아는 그 윈스턴 처칠인데요. 다키스트 아워의 그 모델이 된 그 처칠인데요. 2차 세계대전 승리로 이끈. 처칠이 우울증에 시달렸대요. 정말 처음엔 듣고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 그 다음에 물론 문필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처칠이 그림도 그렇게 잘 그렸다고 하대요. 그건 진짜 난놈인 거죠, 사실. 아무튼 이제 그런데 처칠이 이제 그 우울증 사파를 겪을 때마다, 그런 에피소드를 격하게 겪을 때마다 그거를 검은 개라고 이제 부르면서 다독다독 토닥토닥, 또 왔어? 안녕. 이번에 좀 살살 해보자 이러면서 어떻게 잘 이겨냈겠죠. 아마 그 방편 중 하나가 이제 그림이나 글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지금 읽은 지 오래돼서 내용은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책이 재밌었던 모양인지 제가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꽂아놨던데,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엮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것도 갖고 와 봤는데, 이것은 저의 소설입니다. 명왕성은 왜라는 이제 소설인데요. 이것은 그 우주보다 낯설고 먼 하고 사실 같이 탈고를 했는데, 그 책은 진짜 자전적인 성장 소설이고요. 이것은 연애 소설로 저는 썼는데요. 아무도 그렇게 읽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연애 소설로 이제 썼는데, 연작 소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원래는 장편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어떤 장편을 쓰고 싶었냐면, 지금 이제 이 책을 읽으니까 제가 상기가 돼서 그런데요. 판사 얘기를 쓰고 싶었어요.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하는 판사 이야기를. 그거를 제가 어느 날 뉴스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인생 고속도로인 사람이죠. 서울대 법대 나오고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다 이제 제때 사시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연수원에서도 이게 성적이 좋으니까 판사로 가잖아요. 판사로 임관해서 여기저기 이제 다니고 저기 경북 쪽에 있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도 다니고. 그러니까 종교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심지어 그 와중에 기독교인 거예요. 아니 근데 뭐 때문에 자살을, 근데 이제 자살을 그냥 했으면 뭐 할 텐데 유서가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뒤져서 본 게 아니라 그냥 이 인터넷에 그냥 쉽게 검색되는 곳에 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서를 찾아보니까 생각이 되게 많아져 가지고 이렇게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하게 되는 혹은 자살 지경에 이르는 판사 얘기를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유서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진실은 자기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나보고 판단을 해달라고 하냐고, 나보고 재판해달라고 하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을 때려도 검찰은 검찰대로, 또 검사 쪽은 검사대로 불만인 거고, 또 이쪽에 이제 피고 쪽 변호인들은 그들대로 또 뭡니까? 불만인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원고는 원고대로 불만, 피고는 피고대로 불만. 자기들이 진실은 더 잘 알면서 이걸 투덜투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식이 판사하고 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시키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신이 있는 거냐 지금. 그 일 하라고 돈 주는 건데. 그러니까 법 공부도 해야 되고, 지금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또 한 숙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판사들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수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사 기록들을 보는 거지. 그거를 숙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예요, 검사가 떠드는 거, 변호사가 떠드는 거, 피고 증인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충분히 뭡니까? 경청을 하고 또 숙지한 다음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판결에 이 사람들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름 걸고 판결하는 거고요. 그런 식의 이제 작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 그 판결을. 자, 아무튼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게 직업에 안 맞았던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자살하는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아가지고, 혹은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는 중에, 아, 내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야기는 장편이 아니라 장편이 아니라 한 중편 정도 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편으로 여기 작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목, 모르핀의 법칙입니다. 모르핀 이렇게 되게 가라앉히는 그런 이제 약이잖아요. 아주 오래 전부터 사용된. 그렇고 이제 네, 판사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그는 자살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몰핀의 법칙에 이 판사의 아내가 있거든요. 이 아내가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 아내가, 뭘 해요? 얘가 뭘 했지? 얘가 바람을 피웠구나. 맞아요. 그런 또 스토리가 있었고요. 아주 치시하네요. 지금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는 작가가 자기 얘기에 대해서 시시하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불륜서사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 사이에 딸이 하나 있거든요. 그 딸은 저쪽에 멀리 학교를 다녀요. 제가 이제 생각한 건 경희대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아이가 놀이학교 다니던 시절이라 애를 잘 봐주니까 오랜 시간 많이 봐주죠. 어린이집 유치원 단계에서는. 제가 경희대 강의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주 한 번씩 그 경의중앙선을 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거의 집 밖을 안 나가는 사람인데요. 네, 거의 뭐 지하철도 안 타고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운전 당연히 못 하고. 근데 이제 가가지고 그쪽 이제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재미있어갖고 소설에 이제 한번 활용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이 집 딸내미 이야기로 이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안톤의 평범해장국이고요. 제목은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신과
김여원 정신과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환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김광석이라는 사람과 안정민이라는 사람인데요. 얘는 영어 이름 있어요. 제이민. 그래서 이제 둘이가 사귀는 건데 안정민은 영국에 잠시 체류했었기 때문에 앤디라는 영국 남성하고 살짝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살푸삼각관계. 제가 연애 소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읽진 않지만은.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제이민이 이 후줄근한 정말 손짓국 같은 아저씨 김광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끈한 이 영국 남자 진짜 뽀얀 금발의 이런 벽 안에 서양인이죠. 이런 영국 남자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광석 얘기만 따로 빼가지고 쓴 게 명왕성은 왜인데 제목이잖아요. 이 소설에 가장 큰 애착을 느꼈는데 여기는 정말 연애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왠지 저는 이거를 연애 소설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 명왕성은 왜라는 제목은 이제 그때 애가 유치원 다닐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애들 책 그런 과학책 있잖아요. 그런 걸 보는데 우리 때는 태양계 하면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이었잖아요. 이제 우린 그렇게 외웠는데 애 책을 보니까 명왕성은 이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그냥 소행성이지 이 태양계의 행성이 아니야 해갖고 축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명왕성은 왜 쫓겨났을까 해서 뭔가 문장은 되게 원래 생각했던 문장은 길었는데 제목은 이제 여기서 끊었고 이 소설을 편집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태고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읽어봐도 개인적으로 이 소설이 참 좋았고요. 아이 모습도 되게 이쁘게 나오고 어떤 뭐 중년의 쓸쓸함이라든가 그런 것도 되게 좀 잘 포착이 된 것 같아서 근데 이 사람이 운전 강사로 설정이 됐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게 2017년이라고 썼구나. 세상에. 네, 그때부터 운전면허 학원을 다녔는데 운전면허 학원을 여러분 1년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전데요. 제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기능 시험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한 다음에 도로주행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제가 2번인가 3번인가 또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전 또 뭐 한 번 하면 하는 성격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했어요. 면허를 따긴 땄는데 또 운전면허 따려고 되게 고생도 많이 했어요. 남편이랑 같이 주행 연습도 하고 막 학교에서 엄청 고생을 해갖고 결국 땄는데 이제 면허를 따자마자 무서워가지고 그럼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운전면허 땄으니까 조금 해가지고 안 한 거예요. 한 번도. 운전을 해본 적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소설을 썼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소설을 썼으니까 이제 운전은 안 해도 돼. 끝!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이제 작가의 말에 아이가 이제 아팠던 얘기를 조금 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썼는데 그 뒤로는 더 아파졌는데 오히려 이제 너무너무 아파지니까 이 약을 먹을 일이 없어졌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예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아이러니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트윗을 보면 여러저러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큰 어떤 그런 불행이나 참사가 닥치면은 오히려 사소한 고민들이 없어진다고 제가 좀 이제 그렇게 된 게 있어갖고 이 약은 오히려 필요가 없어졌고 이 소설과 관련하여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소설이 생각난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책은 있죠. 그 글쓰기 치료를 한 셈이에요. 소설 치료 말하자면 아주 자전적인 소설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자전적인 소설은 우주보다 낯설고 먼인데 이 소설을 써가면서 이런 식으로 내 삶의 여러 가지 일화들을 객관화하는 거죠. 서사화하고 객관화하면서 그거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치료가 필요한 어떤 질병이라면 달리 말하면 약간 그 명제의 참하고도 비슷한데 명제하고 대우는 항상 참이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데 달리 말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서자적 거리가 유지되지 않으면 픽션화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픽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그것이 조금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네, 지금 쓰다만 어떤 장편에서는 좀 그런 얘기도 조금 아이 얘기도 조금 써보고 하려고 하는데 아주 뭐 지금 뭐 대체로는 소설은 워낙에 쓰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재주가 없어서 그럴 거예요. 재주가 있으면 좀 더 잘 쓸 수 있을 건데 근데 이제 조급해 할 필요 없고 어떤 글쓰기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에세이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작가가 어떤 장르에 더 이제 관심이 있느냐 혹은 재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있느냐에 따라서 픽션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건 제가 쓴 책은 물론 아니지만은
보면은 이 사람은 학자잖아요. 이렇게 이제 학자인데 좀 더 에세이에 가깝게 그렇게 이제 써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 끝은 제 책으로 하겠습니다. 제 책을 전면에 내세워서. 자, 명왕성은 왜? 명왕성은 왜인데요. 그 제 소설의 힘으로 재판을 찍진 않았고요. 이거 뭐가 됐어요, 이거. 세종 뭡니까? 네, 문학 나눔에, 아르코 문학 나눔에 돼가지고 이제 제세를 찍는 영광을 이제 누렸었는데요. 이 책도 보니까 그래도 제세가, 제가 산 게 지금 제세였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자, 겸사겸사 제 책도 광고를 합니다.